이번 시간에는 우리 품질 요구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품질이란 말이 나오죠. 이 품질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해서 성질과 이제 바탕을 보고 우리가 품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모든 음식, 그런 곳에는 우리가 소비자가 이제 구매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이제 알기 쉽게, 품질의 재질이 됐든 성분이 됐든 성능이 됐든 부작용이 됐든 규격이 됐든 용도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품질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겉표지에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하나 사더라도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돼 있고, 유통기간이 됐든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품질이라는 거는 일반 물건에도 전부 다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있죠. 그 소프트웨어에도 이제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품질이라는 거는 우리 요구사항이랑 이제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품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구한 그런 요구사항들 있죠. 그런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이제 품질이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용자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이 만약에 10개가 있을 때 그 10개 중에 만약에 8개만 이제 만족을 하고 2개는 이제 만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품질이 안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10개 중에 10개를 다 만족했어요. 그러면 이제 품질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많이 만족할수록 품질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됐든 성능이 됐든 만족도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 사용자들이 요구한 그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이제 충족하는지,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의 이제 총체를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이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이제 확립이 된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많이 만족시킬수록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이제 높아진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SO IEC 9126이 나왔는데, 요 9126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품질 특성과 이제 평가를 위한 그런 표준 지침으로 우리 국제 표준으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 9126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평가를 위한 표준 지침이다. 그래서 9126은 우리 개발자 관점에서 본 소프트웨어 품질의 특성에 대한 그런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이 9126이라는 거는 요구사항을 이제 기술하거나 아니면 개발 중인 거, 아니면 개발이 이제 완료된 그런 소프트웨어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품질 평가에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9126이고요. 이 9126은 2011년도에 이제 호환성하고 보안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화시켜서 ISO IEC 25010 그걸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126의 품질 특성에 보게 되면 6가지가 있거든요. 그 6가지에다가 호환성하고 보안성 이 2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25010 요거를 이제 새롭게 이제 개정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9126에다가 이 2가지를 추가시키면 이제 뭐가 된다? 25010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9126에는 6가지 그 품질 특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보자고요. 우리 이제 9126이요. 9126에서 제시된 그 품질 특성에 보게 되면 총 6가지가 있어요. 기능성이다, 신뢰성이다, 사용성이다, 효율성이다, 유지보수성이다, 이시성이다 해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 각각의 품질 특성들마다 하위 품질 특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9126에는 이렇게 6가지 특성들이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능성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신뢰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용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효율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유지 보수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 9126에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126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6가지 우리 품질 특성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안성하고 호환성이라는 거 그걸 추가시켜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랬죠. 그 새로운 거 좀 보자고요. 그게 이제 25010이요. 25010이요. 자, 25010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그런 국제 표준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9126 있죠. 그 9126을 개정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9126에다가 뭐 추가시켰다고요? 우리 호환성하고 보안성을 추가시켜서 25010
요걸 이제 새롭게 이제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25010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25010에서 이제 제시해 놓은 그 품질 특성이요. 그 품질 특성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지금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기능에 관한 것들 전부 다 쭉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효율성에 대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성에 대한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요 6가지가 이제 9126에서 우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그 9126에다가 호환성하고 보안성 이 두 가지를 추가시켜서 25010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개정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9126에다가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게 25010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그런 국제 표준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9126이 개발자 관점에서 본 그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그런 표준을 보고 우리가 9126이라고 했죠. 이것도 어차피 9126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5010도 개발자 관점에서 본 그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그런 표준을 보고 우리가 2501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됐든 성능이 됐든 만족도가 됐든 이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얼마나 충족하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특성의 총체를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더라. 이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이제 확립이 되더라. 그래서 요구사항을 많이 만족하면 많이 만족할수록 우리 소프트웨어 품질은 좋아진다. 그때 이제 지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9126이라는 거는 품질의 특성과 이제 평가를 위한 그런 표준 지침으로 우리 국제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제 기술하거나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그런 소프트웨어의 품질 평가에 이제 사용되는 게 9126이다. 그래서 이 9126이라는 거는 개발자 관점에서 본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그런 표준이더라. 이 9126에다가 호환성하고 보안성 이 두 가지를 더 강화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25010이더라. 그래서 우리 9126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품질 특성들이 있다 그랬어요. 9126에 보게 되면 이제 6가지 품질 특성들이 있는데 요 내용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전부 다 이제 배울 겁니다. 뭐가 뭔지.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이제 9126 배웠죠. 그리고 25010 배웠죠. 그 두 가지 말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119라는 게 있고요. 14598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12119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9126이 있어요. 그 9126에다가 우리 테스트 절차를 이제 포함해서 규정해 놓은 게 우리 12119요. 그래서 얘는 이제 테스트를 위한 그런 국제 표준 그걸 보고 12119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598이요. 14598은 소프트웨어 이제 품질의 측정이랑 평가에 필요한 그런 절차 있죠. 그런 절차를 규정한 그런 표준을 보고 1459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14598이라는 거는 개발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평가자별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제품 평가 활동을 규정해 놓은 걸 보고 14598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럼 우리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해서 9126이라는 것도 있고요. 25010이라는 것도 있고 12119라는 것도 있고요. 14598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특성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뭔지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게 종류가 딱 네 가지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9126에 보게 되면 이제 6가지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능성이라는 것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이제 사용성도 있고 이제 효율성도 있고 유지 보수성도 있고 이성이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요 기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기능성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이제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제 만족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게 우리 기능성입니다. 말 그대로 기능에 대한 거요. 기능을 제공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따지는 게 우리 기능성이요.
그래서 기능성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 적절성, 적합성이라는 거는 지정된 작업이 됐든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보고 우리가 적절성, 적합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정밀성, 정확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요구하는 그 결과를 정확하게 이제 산출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밀성, 정확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는 거는 다른 시스템들이랑 서로 이제 잘 어울려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보안성이라는 거는 특정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에 어떤 사람은 접근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그 접근 권한에 따라서 허용이 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보안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수성이라는 거는 기능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표준이 됐든 관리가 됐든 규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준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과 관련된 상세 품질 요구 사항에는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옆에 설명을 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능성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그 기능을 제공했냐 아니냐 그걸 나타내는 거다. 거기에 이제 상세 품질 요구 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신뢰성이요. 신뢰성에 보게 되면 이제 성수성이다, 고정, 허용성이다, 회복성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신뢰성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 그 기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능이 오류 없이 수행하는 그 정도를 뜻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뢰성에 보게 되면 이제 성수성이다, 고장 허용성이다, 그리고 회복성이다 하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수성이라는 거는 결함으로 인해서 고장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수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성수성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윈도우.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막 써요. 쓰다가 만약에 오류가 생겨서 한글 프로그램이 확 꺼졌습니다. 꺼졌다고 해서 우리 윈도우에는 그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더라. 우리 윈도우 입장에 봤을 때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도 우리 윈도우의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의 기능이고. 근데 한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생겨도 윈도우에는 크게 이제 지장이 없죠. 그렇게 이제 고장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수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고장 허용성이라는 거는 결함이 됐든 아니면 인터페이스 결여 시에도 규정된 그런 성능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고장 허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성이요. 회복성은 말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규정된 그런 성능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회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세 품질 요구사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사용성이요. 사용성에 보게 되면 이해성이라는 것도 있고 학습성이다, 운용성이다, 친밀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성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사용성이요. 말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랑 이제 관계된 것들이요. 사용자랑 이제 컴퓨터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향후에 다시 사용하고 싶은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상세 품질 요구 사항에는 이해성이다, 학습성이다, 이제 운용성이다, 친밀성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이해성이요. 이해성이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의 이제 적합성이 됐든 사용 방법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해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사용자가 이제 사용법을 익혀야 되겠죠.
그걸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학습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운용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밀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밀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하도록 하는 그 능력, 그걸 보고 우리가 친밀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상세 품질 요구 사항도 설명을 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용성이라는 거는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제 뜻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보세요. 우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는 걸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엑셀을 쓸 거예요. 엑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윈도우 보세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사용법하고 각각 이제 화면 구성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해서 사용성이 뭔지, 그리고 상세 품질 요구사항에는 어떤 것들인지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이요. 효율성에 보게 되면 시간과 관계된 그런 효율성도 있고요. 자원과 관계된 효율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효율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기능 있죠. 그 기능을 할당된 시간 동안 한정된 그런 자원으로 얼마나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 효율성이요. 그래서 상세 품질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시간과 관계된 그런 효율성도 있고요. 자원과 관계된 효율성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시간 효율성이라는 거는 특정 기능을 이제 수행할 때 적절한 이제 반응 시간, 그리고 처리 시간, 그리고 처리율,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간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효율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기능을 이제 수행할 때 적절한 이제 자원의 양, 그리고 종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자원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뭔지, 그리고 상세 품질 요구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유지 보수성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분석성이라는 것도 있고 변경성이라는 것도 있고 안정성이다, 시험성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유지 보수성이라는 거는 환경이 이제 변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유지 보수성에 보게 되면 분석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변경성, 그리고 안정성, 시험성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석성이요. 분석성이라는 거는 결함이 됐든 고장이 됐든 그런 것들에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됐든 아니면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식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분석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이제 타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엔진 소리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쪽에서 계속 소리가 나거나 막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S 이제 맡기로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엔진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동차에다가 고장 같은 것들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제 연결시킨다고요. 연결시키면 어디서 잘못됐다, 빨리빨리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함이 됐든 고장이 됐든 그에 대한 이제 원인, 그리고 어디를 이제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식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분석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결함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게 우리 변경성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경유차를 이제 새 거를 샀어요. 새 거를 사가지고 이제 계속 타고 다니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차 한 대를 사서 만약에 10년, 15년을 탔어요. 그러면 이제 매연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매연 저감 장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다가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차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 같은 것들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결함을 제거하거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제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변경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변경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안정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이제 변경이 이제 검증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험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지 보수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도 설명을 보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네 가지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적용성이다, 설치성이다, 대체성이다, 공존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품질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식성 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식성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른 환경에서도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 이식성이요. 그래서 이익성에 보게 되면 적용성, 설치성, 대체성, 공존성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적용성이라는 거는 원래 목적으로 제공되는 거 말고 다른 환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적용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임의의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할 수 있냐 없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게 우리 설치성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성이라는 거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게 우리 대체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존성이라는 거는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환경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랑 공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공존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식성에는 적용성, 설치성, 대체성, 공존성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도 설명을 읽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식성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 뭐가 뭔지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9126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가지 품질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호환성, 보안성 그걸 이제 추가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2501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스트 절차가 이제 포함된 그런 표준을 보고 우리가 12119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품질에 측정하고 평가에 필요한 그런 절차,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한 그런 표준을 보고 14598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표준 그렇게 네 가지 있으니까 그 네 가지의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